한서연의 세상은 낡은 반지하방의 눅눅한 공기만큼이나 무거웠다. 24살의 그녀는 부모님을 잃고 유일한 혈육인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였지만 그녀의 삶은 늘 가난과 고통 속에 있었다. 그녀는 가족들의 냉대와 친구들의 조롱을 견디며 살아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줄기 빛이 남아 있었다. 바로 요리에 대한 열정이었다. 그녀의 손은 수많은 요리를 만들었지만 요리를 하는 일은 그녀에게 사치였다. 김태연의 세상은 화려했지만 차가웠다. 그는 해외에서 성공한 사업가였고 최근 한국으로 돌아와 김그룹의 총수 자리에 올랐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사람들의 진심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졌다. 그는 사람들의 가식과 탐욕에 지쳐 있었고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10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헤어진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깊게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잊지 못했고 그녀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의 손목에는 그녀가 선물했던 낡은 손목 시계가 있었다. 지수에게는 잊고 싶은 기억들이 있었다. 학창 시절. 그녀는 박민지라는 부유한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민지는 지수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녀를 무시했고 그녀의 꿈을 비웃었다. 지수는 민지의 괴롭힘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녀에게 맞설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숨기고 조용히 살아갈 뿐이었다. 어느 날 지수에게 한 통의 초대장이 도착했다. 그것은 박민지의 생일 파티 초대장이었다. 그녀는 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민지의 괴롭힘을 당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지수야, 너는 당당하게 살아야 해. 너는 그 아이와 달라. 너는 착하고 아름다운 아이야. 네가 가진 빛을 숨기지 마.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지수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낡은 드레스를 입고 자신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만지며 파티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녀의 손에는 자신의 그림이 담긴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한서연은 김태연과의 운명적인 만남 이후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잃어버렸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태연은 그녀를 공주처럼 아꼈고 그녀에게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했다. 그의 차가웠던 마음은 서연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으로 무르익어갔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박민지는 태연이 서연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그녀는 태연을 향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고 서연을 향한 질투심에 불타올랐다. 그녀는 태연에게 돌아오고 싶었지만 태연은 그녀에게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오직 서연만을 사랑했다. 민지는 서연을 향한 복수심에 불타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이 10년 전 태연의 차를 몰고 교통사고를 낸 후 종적을 감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이용해 서연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오후 민지는 서연을 찾아와 비열하게 말했다. 한서연, 당신이 내 친구라는 사실이 정말 수치스러워. 당신이 10년 전 태연이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을 알고 있어. 당신이 총수님의 돈을 훔쳐 도망갔다는 것을 알고 있어. 민지의 말에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민지는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보며 웃었다. 이 흉터는 당신이 총수님에게 칼을 찔렀을 때 생긴 흉터야. 당신은 살인자야. 민지의 말에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보며 알 수 없는 슬픔과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태연을 배신했던 것일까? 그녀는 태연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태연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날 오후
태연은 서연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반지를 준비했다. 그는 서연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민지가 태연에게 전화를 걸어 서연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서연이 10년 전 태연의 돈을 훔쳐 도망갔고 심지어 그에게 칼까지 찔렀다는 거짓말을 했다. 태연은 민지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서연을 향한 사랑과 함께 그녀에 대한 의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고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서연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서연아, 내게 진실을 말해줘. 당신이 정말로 나를 배신한 겁니까? 당신이 정말로 내게 칼을 찌른 겁니까? 태연의 절규에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태연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태연의 눈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에 절망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위기의 그림자 속에서 더욱 강하고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22살의 나이에 6살짜리 천재 아들 한소리를 키우는 젊은 엄마였다. 그녀의 세상은 가난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바로 요리에 대한 열정이었다. 그녀는 낡은 부엌에서 낡은 요리도구로 최고의 요리를 만들었다. 그녀의 요리는 그녀의 마음처럼 따뜻하고 순수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박민지는 태연이 서연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그녀는 태연을 향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고 서연을 향한 질투심에 불타올랐다. 그녀는 태연에게 돌아오고 싶었지만 태연은 그녀에게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오직 서연만을 사랑했다. 민지는 서연을 향한 복수심에 불타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이 10년 전 태연의 차를 몰고 교통사고를 낸 후 종적을 감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이용해 서연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오후 민지는 서연을 찾아와 비열하게 말했다. 한서연, 당신이 내 친구라는 사실이 정말 수치스러워. 당신이 10년 전 태연이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을 알고 있어. 당신이 총수님의 돈을 훔쳐 도망갔다는 것을 알고 있어. 민지의 말에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민지는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보며 웃었다. 이 흉터는 당신이 총수님에게 칼을 찔렀을 때 생긴 흉터야. 당신은 살인자야. 민지의 말에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보며 알 수 없는 슬픔과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태연을 배신했던 것일까? 그녀는 태연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태연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날 오후 태연은 서연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반지를 준비했다. 그는 서연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민지가 태연에게 전화를 걸어 서연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서연이 10년 전 태연의 돈을 훔쳐 도망갔고 심지어 그에게 칼까지 찔렀다는 거짓말을 했다. 태연은 민지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서연을 향한 사랑과 함께 그녀에 대한 의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고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서연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서연아, 내게 진실을 말해줘. 당신이 정말로 나를 배신한 겁니까? 당신이
정말로 나에게 칼을 찌른 겁니까? 태연의 절규에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태연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태연의 눈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에 절망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위기의 그림자 속에서 더욱 강하고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한서연의 낡은 반지하 방은 그녀의 재능을 감추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6살 아들 한소리를 키우며 오직 요리라는 꿈 하나로 버텨왔다. 그녀의 요리는 그녀의 마음처럼 따뜻하고 순수했다. 그녀는 소리의 작은 입에 맛있는 음식을 넣어줄 때마다 자신의 삶이 조금씩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김태연이 서연을 찾아왔다. 그는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보고 1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와 똑같은 흉터를 발견했다. 그의 마음은 죄책감과 함께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끌림으로 뒤섞였다. 그는 그녀에게서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박민지는 태연이 서연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그녀는 태연을 향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고 서연을 향한 질투심에 불타올랐다. 그녀는 태연에게 돌아오고 싶었지만 태연은 그녀에게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오직 서연만을 사랑했다. 민지는 서연을 향한 복수심에 불타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이 10년 전 태연의 차를 몰고 교통사고를 낸 후 종적을 감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이용해 서연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오후 민지는 서연을 찾아와 비열하게 말했다. 한서연, 당신이 내 친구라는 사실이 정말 수치스러워. 당신이 10년 전 태연이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을 알고 있어. 당신이 총수님의 돈을 훔쳐 도망갔다는 것을 알고 있어. 민지의 말에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민지는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보며 웃었다. 이 흉터는 당신이 총수님에게 칼을 찔렀을 때 생긴 흉터야. 당신은 살인자야. 민지의 말에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보며 알 수 없는 슬픔과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태연을 배신했던 것일까? 그녀는 태연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태연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날 오후 태연은 서연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반지를 준비했다. 그는 서연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민지가 태연에게 전화를 걸어 서연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서연이 10년 전 태연의 돈을 훔쳐 도망갔고 심지어 그에게 칼까지 찔렀다는 거짓말을 했다. 태연은 민지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서연을 향한 사랑과 함께 그녀에 대한 의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고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서연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세어연아, 내게 진실을 말해줘. 당신이 정말로 나를 배신한 겁니까? 당신이 정말로 나에게 칼을 찌른 겁니까? 태연의 절규에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태연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태연의 눈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에 절망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위기의 그림자 속에서 더욱 강하고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한서연의 침묵은 김태연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를 향한 사랑과 함께 10년 전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는 고통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태연의 눈에 비친 절망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과거가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시각, 박민지는 태연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태연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그리고 서연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태연의 그룹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자선 파티에 참석하기로 했다. 자선 파티 당일, 박민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파티장에 나타났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태연과 자신의 관계를 과시하며 자신이 태연의 유일한 여자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그때 서연이 파티장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태연의 비서에게서 연락을 받고 파티장에 참석했다. 그녀는 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민지는 서연을 보자마자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 한서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은 감히 이런 곳에 올 자격이 없는데. 민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때 서연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던 민지의 손이 그녀의 팔목에 흉터에 닿았다. 민지는 서연의 흉터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 흉터는 그녀가 10년 전 태연에게 칼을 찔렀을 때 그녀의 손목에 남은 흉터와 똑같아 했다. 민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연이 10년 전 태연을 버리고 떠났던 그 여자임을 직감했다. 그때 태연이 단상에 올라섰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민지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모두 주목해 주십시오. 그는 민지가 서연을 향해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이 민지의 음모임을 깨달았다. 그는 민지의 거짓말과 추악한 행동에 분노했다. 그는 민지가 10년 전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여자임을 알고 있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 옆에 서 있는 이 여자는 제 아내가 아닙니다. 제 아내는 한서연입니다. 태연의 말에 파티장은 술렁거렸다. 민지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태연은 10년 전 교통사고에 대한 모든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영상에는 민지가 10년 전 태연의 돈을 훔쳐 도망치려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모습과 서연이 자신을 버리고 떠난 민지를 향해 소리 지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민지가 태연에게 칼을 찔렀을 때 서연이 대신 칼에 찔리는 모습까지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민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버렸다. 그녀의 거짓말과 추악한 행동이 모두 드러났다. 그때 서연은 태연의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았다. 그녀는 10년 전 민지가 태연에게 칼을 찔렀을 때 자신이 대신 칼에 찔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태연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해방과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태연에게서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았고 태연은 그녀에게서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위기의 그림자 속에서 더욱 강하고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박민지의 모든 음모가 백일해에 드러나면서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김태연과의 관계를 되찾기 위해 한서연을 모함하고 10년 전에 교통사고까지 조작했던 것이다. 민지는 모든 것을 잃었고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추악한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의 파멸을 불러왔다. 태연은 10년 전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연이라는 새로운 사랑을 얻었다. 자선 파티가 끝난 후 태연은 서연을 품에 안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텅 비어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서연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태연은 서연에게 지난 10년간의 아픔과 오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를 잃고, 너를 원망하고,
너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해. 나는 너를 잃은 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어. 나는 너를 잃고 나서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달았어. 태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파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태연 씨,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당신의 얼굴을 잊지 못했어요. 저는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잃어버렸던 과거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어 나갔다. 서연은 태연과 함께 보낸 행복한 기억들을 되찾았고, 태연은 서연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했는지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오해와 불신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단단해졌다. 며칠 후, 태연은 서연을 데리고 10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공원을 찾았다. 바닷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태연은 서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나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랐어. 나는 너를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지. 하지만 이제 네가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행복해. 너는 내게 모든 것이야. 태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이제 더 이상 차갑고 외로운 총수가 아님을 알았다. 그는 이제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한 남자였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와 태연의 손목에 있는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잃어버린 과거를 잇는 영원한 사랑의 증표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운명적인 사랑이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김태연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한서연과의 사랑은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완전한 결실을 맺었다.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고 한주는 그들의 결혼식에서 작은 턱시도를 입고 행복하게 웃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닌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는 기적과도 같았다. 태연은 더 이상 차갑고 냉소적인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한 남편이자 한 아들의 자랑스러운 아빠였다. 그들의 행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서연은 태연의 지원을 받아 한준 유치원이라는 작은 유치원을 설립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었다. 태연은 그녀의 유치원에 최신 기술을 접목시켜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들의 유치원은 이제 마을의 희망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태연은 한준과 함께 서연의 유치원을 방문했다. 한준은 서연에게 안겨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태연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태연은 유치원 놀이터 한쪽에 있는 한 소녀를 발견했다. 소녀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울고 있었다. 태연은 소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내가 아가야, 왜 혼자 울고 있니? 소녀는 태연의 따뜻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태연은 소녀에게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그는 소녀의 작은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너도 언젠가 너를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태연의 따뜻한 말에 소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태연은 소녀에게서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차가운 조각들을 녹여내렸다. 그는 이제 완전히 사랑으로 가득 찬 한 사람의 영혼이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그들의 작은 정원에서 펼쳐졌다. 태연과 서연은 한준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태연은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는 그의 품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들의 삶은 7년 전 잃어버렸던 기억과 외로운 고독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사랑으로 채워진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가 되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은 행복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